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회로 소자 공부 많이 하고 오셨나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짧게 복습을 하자면 인덕턴스는 전류의 위상을 늦춰주는 역할을 하고 캐패시턴스는 전류의 위상을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다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내드렸는데 그 문제의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30도 늦는다면 인덕턴스 소자와 캐패시턴스 소자 중 크기가 큰 소자는 어떤 걸까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30도 늦어졌다고 했으니까 전류의 위상을 늦춰주는 애는 누구라고 했죠? 인덕턴스라고 했죠. 그래서 인덕턴스 소자의 크기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인덕턴스 소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림과 같은 회로의 이 제로, 출력의 위상은 입력의 위상보다 어떻게 되는가? 이 입력 전압이 쭉 가서 인덕턴스를 통과하면 늦어지겠죠. 예. 그래서 답은 뒤진다가 답입니다. 이게 늦어진다, 뒤진다, 그리고 지상,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빠르다, 앞선, 진상,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정리해서 또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뒤진다가 답입니다.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요거를 식으로 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입력 이 i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의 전류를 곱한 값으로 나타내고요. 출력 이 제로는 R에 그냥 전류를 곱한 값으로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얘랑 이렇게 곱하면 R, IT, 그죠? 얘랑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J 오메가 L IT가 됩니다. 그러면 이 RIT는 이 RIT랑 같죠? 그러면 식을 이 I는 이 제로 플러스 J 오메가 L IT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 제로의 위상은 이 I보다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제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 제로는 이항을 해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요. 이 I 마이너스 J 오메가 L I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로는 이 i보다 90도가 늦게 되는 거죠. 뒤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이 식은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니까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뒤진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 거고요. 우선 중요한 건 인덕턴스 성분은 위상을 느리게 만든다. 뒤지게 만든다. 캐패시턴스 성분은 위상을 빠르게 만든다. 위상을 앞서게 만든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봤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이 저항과 이 인덕턴스 성분이 한 회로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저항과 이 캐패시턴스 성분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저항과 인덕턴스, 캐패시턴스 성분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L 직렬 회로를 먼저 보면 이런 회로예요. 저항이 이렇게 있고요. 직렬로 인덕턴스 성분의 코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임피던스를 구하면 임피던스는 이렇게 나타낸다고 배웠죠. 이 리액턴스에 L 성분, 인덕턴스 성분이 있으면 얘는 유도성 리액턴스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유도성은 XL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XL은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XL 오메가 L 한 세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하면 2 파이 FL 이 세 개가 세트라고 했어요. 단위는 옴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어지는데 이때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하면 이 앞에 거의 제곱 그리고 이 유도성 리액턴스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하면 임피던스의 크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로가 들어가야 돼요. 가로. 그리고 얘네들을 또 각도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해 못하셔도 돼요. 저항을 이 밑으로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렇게 그리면 이 J가 전기에서는 90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저항에 90도 꺾어서 이렇게 그린 애를 리액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항이고요. 이 끝점에서
이 끝점까지 이렇게 연결시킨 이 길이가 임피던스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피던스 크기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이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나중에 또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더 이상 가지 말고요. 우리 여기선 임피던스의 크기는 R의 제곱,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애 R의 제곱 플러스 요 XL의 제곱, XL은 오메가 L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메가 L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값이 임피던스의 크기다. 여기까지만 알고 가자고요. 그 여기서의 각도는 이 각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각도. 네, 이 각도. 그래서 이 각도는 어떻게 나타내지냐면 아크탄젠트, 이게 탄젠트에 마이너스 1승을 한 게 아크탄젠트라고 하거든요. 아크탄젠트의 저항분의 유도성 리액턴스, 예, 저항분의 리액턴스로 나타내어집니다. 이 인덕턴스는 전류의 위상을 늦춰준다고 했죠. 예, 늦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전류는 전압보다 이 세타만큼 늦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늦은 전류, 지상 전류, 뒤진 전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항과 캐패시턴스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의 임피던스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R, 여기는 플러스였죠. 여기는 마이너스로 갑니다. 마이너스 JXC. 커피스턴스 성분이 있는 리액턴스를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했죠. 용량성 리액턴스는 XC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R-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하면 똑같습니다. 네.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 근데 여기는 용량성 리액턴스라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임피던스의 크기가 구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저항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플러스 J였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J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꺾이네. 그래서 얘를 용량성 리액턴스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R이고요. 그래서 이 끝점에서 이 끝점을 이은 이 길이가 이 임피던스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하는 이 각도가 이 임피던스와 이 저항의 사이에 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각도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아크탄젠트 저항분의 리액턴스. 얘를 번분수로 계산하면 R분의 오메가 C분의 1. R은 1분의 R 이렇게 해도 되죠? 요 가까운 것끼리 곱해진 것 분의 이 멀리 있는 것 곱해진 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C R분의 두 개 곱해진 거 1.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겁니다. 커패시턴스 성분은 전류의 위상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전류는 전압보다 세타만큼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류를 빠른 전류, 진상 전류, 아니면 앞선 전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RLC 직렬 회로에서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저항도 있고 인덕턴스 성분도 있고 캐패시턴스 성분도 있고 저항 성분, 인덕턴스 성분, 캐패시턴스 성분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돼 있을 때의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XL 마이너스 XC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 XL 유도성 리액턴스죠. 요 XC 용량성 리액턴스입니다. 요거 오메가 L로 나타낼 수 있고요.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로 나타내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임피던스의 크기는 저항의 제곱, 저항의 제곱, 그리고 요 뒤에 리액턴스, 이 리액턴스의 제곱 해서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이 값이 서로 연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유도성 리액턴스가 5고 용량성 리액턴스가 3이면 플러스 J2가 되겠죠. 이건 앞에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도성, 인덕턴스 성분이 더 크기 때문에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전류의 위상이 어떻게 될까요? 늦어지겠죠. 만약에 얘가 3이고 거꾸로 얘가 5라고 하면 마이너스 J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앞에 마이너스 J예요. 그죠? 마이너스 J는 어떤 성분이 있을 때 마이너스 J가 되는 거죠? 캐패시터스 성분이 있었을 때 이 마이너스 J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전류의 위상이 빨라지는 거예요. 이때도 저항과 리액턴스의 각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크탄젠트 저항분의 요 위에 리액턴스 값을 이렇게 해주면 각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키포인트는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는 서로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도성 리액턴스가 5고 용량성 리액턴스가 3일 경우엔 서로 빼지죠. 그래서 리액턴스는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위는 옴이죠. 그래서 이때 저항이 3이고
리액턴스가 2일 때는 임피던스는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막 어렵게 설명했던 거 이거 다 이해 못 하셔도요.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는 서로 연산이 가능하다. 요것만 알아두셔도 오늘 많이 배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따가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고요. 그 다음 배울 내용은 이제 직렬일 때 합성 저항, 합성 리액턴스, 합성 커피시턴스인데요. 저항은 직렬일 때 이런 거죠. 이렇게 있으면 두 개가 더해지고요. 리액턴스는 이런 거죠. 이렇게 있었을 때 저항과 같이 두 개를 이렇게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캐패시턴스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을 때는 두 개를 더한 것분에 두 개를 곱한 값이 이때의 합성 커패시턴스라는 거예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게 R1이고 R2일 때는 합분의 곱,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한 것 분의 두 개의 저항값을 곱한 것, 이것이 합성 저항이 된다는 얘기고요. 리액턴스도 저항과 똑같이 계산이 되고요. 커패시턴스는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두 개를 그냥 더해주면 된다는 거. 이것도 꼭 외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력인데요. 전력.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는 역률을 의미합니다. 역률. 이 각도는 여기서 나오는 이 각도. 아까 전에 그 아크 탄젠트 해가지고 저항분의 리액턴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각도예요. 그리고 피상전력은 코사인 세타가 빠진 애를 피상전력이라고 하고요. 무효전력은 피상전력의 제곱 마이너스 유효전력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놓으면 무효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 식만 이렇게 외워두시고 넘어가세요. 이거를 삼각함수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금 공부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효전력은 전압과 전류와 역류를 곱한 값으로 나타내어지는구나. 그리고 단위는 와트를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피상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으로 나타내어지는구나. 그리고 단위는 볼트 암페어로 나타내어지는구나. 그리고 무효전력은 피상전력의 제곱 마이너스 유효전력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는 것으로 구할 수 있는구나. 단위는 VAR로 나타내어지는구나. 딱 이렇게만 알고 지금 넘어가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해가면서 수없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조금씩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옴의 법칙인데요.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요거 많이 보셨죠?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지요. 그래서 교류에서는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가 저항뿐만 아니라 리액턴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뭉뚱그려서 우리는 임피던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류에서의 옴의 법칙은 V는 IZ, I는 Z분의 V, Z는 I분의 V 이렇게 나타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Z가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옴의 법칙의 R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옴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이거는 꼭 암기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저항이 R, 인덕턴스가 0.03 헨리, 용량성 리액턴스가 2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주파수가 60Hz인 회로의 임피던스의 크기와 위상을 구하시오. 이게 말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하나하나씩 풀어가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힌트만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이런 거예요. 자, 회로에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덕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항 R이 5옴이고요. 인덕턴스 L이 0.03 헨리고요. 인덕턴스의 단위는 이 헨리로 표현합니다. 헨리 L. 그리고 용량성 리액턴스 여기서는 커패시턴스로 주지 않고 용량성 리액턴스로 줬어요. 그죠? 얘가 2옴이랍니다. 임피던스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죠? Z는 R 플러스 J XL 마이너스 XC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 배울 때 XL, 유도성 리액턴스를 오메가 L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를 2파이 FL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한 세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XC를 오메가 C분의 1, 2파이 FC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단위는 다 옴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면은 자, 문제에서 인덕턴스를 주고 용량성 리액턴스를 줬어요. 인덕턴스를 주고 용량성 리액턴스를 줬습니다. 네, 용량성 리액턴스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유도성 리액턴스는 인덕턴스 값만 줬습니다. 자,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라고 했죠. 오메가 L은 2파이 F L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 주파수를 준 거예요. 여기다가 주파수 값을 넣고 인덕턴스 값을 넣어서 이 유도성 리액턴스 XL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XL을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준 저항값을 대입하고 여기서 계산된 그 유도성 리액턴스 값을 여기다 대입하고 용량성 리액턴스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죠. 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상도 아크탄젠트 R분의 XL-XC죠. 네. 여기다가도 우리가 구한 유도성 리액턴스 대입하고 용량성 리액턴스 대입하면 각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전기기사 3회 회로 이론에서 가져온 문제인데요. 정연파 교류 전원 E는 E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볼트가 인가된 RLC 직렬 회로에서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클 경우, 그러니까 오메가 L은 뭐죠? 유도성 리액턴스고 오메가 C분의 1은 용량성 리액턴스죠.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 암페아의 위상은 인가전압 볼트의 위상보다 어떻게 되는가? 자, 위상 세타 구하라는 얘기죠. 세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아크 탄젠트 R분의 XL-XC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XL 뭐라고 그랬죠? 오메가 L, XC는 오메가 C분의 1.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뒤진다. 왜 뒤지냐? 얘가 더 크다고 했죠. 인덕턴스 성분이 더 크기 때문에 뒤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용량성 리액턴스 성분이 더 크다고 했으면 앞선다가 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RLC 직렬 회로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공부해 봤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것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것만 꼭 알고 넘어가세요 하는 것들만 알으셔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해되실 때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